원리 합계는 읽지 마세요. 이건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보면 안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 끝나고 다음번에 할 때 기말 시험 범위겠지, 그지? 그때는 학교 교과서 조사를 해서 이거 다루는 학교가 있으면은 그때는 할 거야. 원리 합계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이거 원리 합계 개념 설명 정도만 하고 문제풀이는 안 하든지 뭐 그런 정도로 지나갈까? 우리가 뭐 다 은행 다닐 건 아니니까. 요즘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잘 해주거든. 자, 등비 수열하겠습니다. 첫째 항에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또 똑같은 값을 곱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고 또 똑같은 값을 곱해서 네 번째 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두두루 만들어진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항은 3인데 여기에 일정한 값 2를 곱해서 둘째 항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또 일정한 값을 곱해서 셋째 항을 만들고 거기에 또 일정한 값을 곱해서 넷째 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여기 있는 수들의 열을 수열이라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일정한 값을 곱해서 그걸 R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4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이때 n번째 항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AR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래 되겠죠. 그러면 물어보자. 3의 n제곱이라는 것이 일반항이래. 그러면 첫째 항은 뭐고 공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기서 공비라는 것은 R을 말하는 거예요. 곱해지는 일정한 값. 그러면 1을 대입을 하면은 첫째 항이 나오겠지, 그지? 2를 대입을 하면 둘째 항이 나오겠지, 그지? 3을 대입을 하면 셋째 항이 나오겠죠. 그러면 첫째 항이 뭔지는 그냥 빤히 알 수 있는데 점점 3만큼씩 곱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3이라는 것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5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앞에 4까지 있어. 이게 수열 B야. 공비를 구하라. 첫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첫째 항은 뭘까요? n에 1 넣으면 되지? 그렇죠. 4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이 되겠지. 계산해서 25분의 3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항식을 줬는데 첫째 항이랑 공부를 구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야. 식은죽 먹어봤습니까? 맛 없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이 식은죽 먹기라는 속담 표현을 왜 만든 거지? 식은죽 먹기라는 게
맛 없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지? 간단하다. 뭐 이런 뜻인가? 300년 전으로 따지면은 편의점 음식처럼 인스턴트라는 뜻인가?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항은 저기 n에다가 2를 넣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5분의 3의 세제곱이고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5분의 3이 하나 늘었지. 따라서 공비는 5분의 3 됩니다. 등비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두째 항을 첫째 항으로 나누면 R이 되겠지? 셋째 항을 두째 항으로 나누면 R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항번호 하나 큰 항을 항번호 하나 작은 항으로 나누면 R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 관계식이다. 인접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값을 갖게 되면 이 일정한 값을 공비라고 할 수 있고 수열은 등비수열이 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걸 나중에 등비수열을 뜻하는 관계식 혹은 점화식 이렇게 부릅니다. 점화식, 관계식. 한글로 한번 써볼까? 관계식, 점화식. 지금은 다 없어진 일본말. 일본말. 근데 굳이 일본말을 없애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애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어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냐? 그러면 찬성하겠는데. 아무 말이든 말을 많이 알수록 좋은 거긴 하지 않을까? 표현 능력이 높아지니까. 일단 여러분 그 어묵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 하세요? 오뎅. 그 다음 도시락을 다른 말로. 나는 어렸을 때 벤또라고 배웠는데 아이가 아직도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생선회 찍어 먹는 자항 있잖아. 일본 사람들. 그래 그거를 우리말로 고쳐가지고 뭐 다르게 부르던데.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냥 와사비로 놔두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또 뭐 수학 시간에 할 얘기긴 아니긴 한데 일본 사람들 유전자의 70%는 한국인하고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고 하거든. 70%가 일본인 유전자 전체 풀을 70%가 한국인 유전자 전체 풀하고 비교 대조했더니 70%가 일치하는 거야. 거의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봐야 해. 그런데 그 사람들 어휘도 보면은 우리말이랑 비슷한 것 너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건너갔으니까 거기 가서 건너가는 김에 말도 바꾸자 뭐 이런 캠페인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말은 그대로 썼을 것인데 그 말을 우리가 또 빌려 쓰고 이라는 게 또 뭐가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와사비는 와사비이고 싶어. 너무 힘들다.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 부르는 게. 그리고 어릴 때 배웠던 국어가 있는데 내가 크고 나니까 또 다르게 가르치대요 학교에서. 그럴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 왜 바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바꾸면 안 되나 뭐 그거 다 쓰게 놔두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표준어는 또 왜 제정하는 거야? 그것도 의문스러워. 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동네는 그게 사실상 한 50개 나라가 연합을 이룬 거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말은 이래 쓰고 옆에 동네에서 저기서는 저런 언어를 쓰고 그 표준어 없지 않아 그 동네는? 표준말 있어요 미국에? 없을 텐데. 우리는 왜 표준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국어 시험을 못 치기 때문이 아닐까? 표준어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어 시험을 못 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미국에서는 영어 시험 안 쳐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각 주에서 그 자체적으로 시험을지를 만들고 시험을 치겠지? 우리처럼 무슨 수능 시험이 있긴 있다고 하던데. SAT인가 뭔가. 그거는 연방 정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만드는 시험지인가? 별로 안 쳐주잖아 근데 그거. 그치? 별로 안 쳐주지. 혜택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거기에 그렇게 목매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주 자체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우 존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방 자치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가자는 취지였을 거야. 그게 1993년쯤 됐었을 거야.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근데 그로부터 한 20몇 년쯤 지났는데 지방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산은 지금 좀 변화가 있었어. 작년에 그 해수부 이전한 거 그거 계속 뉴스 나오고 있거든. 돈이 돈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광객이 부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부산 오시리아에 지어져 있는 그 롯데월드는 손님이 없더라고. 거기 오는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영도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점포동 그쪽에 많이 가고 서면 점포동을 많이 가더라고. 그쪽에 새로 무슨 거리가 생겼나 봐. 그런 거야. 점포동. 나도 점포동은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호선을 타면은 서면에서 2호선을 타면은 내가 이래 말해도 너는 못 알아들 텐데. 서면에서 내가 집이 어디더라? 온천장. 여기서 1호선을 타고 서면으로 가잖아. 여기서 2호선을 타거든. 1호선, 2호선. 여기가 센텀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서면에서 한 코스 가면은 그 다음이 점포동이야. 점포. 서면 옆에 점포.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우르르 내렸다 우르르 타고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 뭐가 있나 하면서 혼자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내가 택시를 탔단 말이야. 택시 타는데 택시 기사가 말해주더라고. 여기에 뭐가 짜다실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택시 기사인 것 같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많잖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많잖아. 택시 기사들이 제일 잘 알아. 그 다음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면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가게가 뭐 새로 생겼네 이러면 차대 놓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방팔방 잘 알지. 내가 전에 여기 왔을 때도 울산에서도 택시 한번 탔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버스 파업하는 날 작년에. 그리고 카카오 택시 탔는데 그 타고 오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
택시를 한 3번만 더 타면 아주 바삭해질 것 같았는데 노조가 아침에 파업하더만 저녁에 풀어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풀어버리더라고. 무슨 이렇게 빨리 끝나나 했죠.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3개의 항이 있다. ABC가. 이때 중간에 있는 항을 등비 중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AR, 세 번째를 AR 제곱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텐데 얘가 빈 거고 얘가 C인 거지. 요거 둘이 곱해보세요. 곱하면 R 2개, A 2개. 그것이 이거 제곱한 거랑 같거든. 그래서 A와 C를 곱한 것은 B를 제곱한 것과 같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까? 여기 첫 번째가 1, 여기 두 번째가 2, X, 세 번째가 2야.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X는 얼마이고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X는 얼마일까?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X는 평균이었거든.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2분의 3이 되고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 중간에 있는 제곱이 양 끝에 있는 거 곱과 같다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X 값이 2개 가능하겠네. 이렇게. 그치?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간단합니다. 자, SN은 첫 번째 항 A부터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동동동 해서 n번째 항까지 합한 것이라고 하자.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었죠. 이걸 간단하게 얻고 싶으면 여기 양변에다가 R을 곱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 곱해야 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비스듬하게 한 칸씩 오른쪽으로 내려 쓴 거지.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빼주면은 좌변은 1-R SN, 우변은 A-ARN 이래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A로 묶으면 이 상황에서 R이 만약 1이면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R이 1이 아니면 하고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고요. R이 1이면 공비가 1이면 이런 뜻이지. 그러면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처당하고 같은 값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까지의 합이 NA가 돼요. A가 n개 더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1이면이다. 1이면. 왜 여기다 썼지 내가?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은 1-R이 0이 아니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은 1-R A 1-RN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R-1 A Rn-1 요래 쓸 수도 있고 다 가능하시다. 구체적으로 예제 하나 해볼까요? SN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네. 첫째 항을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10제곱까지라고 하자. 이게 얼마인지 구하라. 그럼 항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11개가 되죠. 여기서부터 세면 10개 하나 더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공비는 3 처당은 2 항의 개수가 몇 개냐? 11개 요래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최대한 더 단순하게 해주면 이래 되겠지. 최대한 더 단순하게 이 원리합계라는 게 처음 배울 적에는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전원은행에 취업시키겠다는 목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거를 한번 듣고 이번에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친구한테 돈 빌려봤어요? 빌려봤어요? 안 빌려봤어. 빌려봤어요? 빌려봤어요? 예주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봤어요? 안 해? 그럼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줘본 적 있나? 아니면 네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은 적 있나? 여러분은 없지? 친구는 그런 존재거든. 친구는 그런 존재거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이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이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100원을 빌려가지고 하루 빌리면 매일 너한테 10% 이자를 줄게. 이 정도면 거의 뭐 역사책에 없을 만한 엄청난 고리대금업이거든. 고리대금업인데 그래도 쉽게 갑시다. 하루 지나면 10% 이자를 줄게.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빌린 원금은 뭐 100원인데 만약에 내일 내가 갚는다면은 100원에다가 10원을 보태서 110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도 내가 못 갚았다. 친구한테 한마디 더 하겠지. 하루만 더. 내일 또 10% 붙여줄게.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여기다가 10%를 더 붙인 거는 원금 100원에 대해서 10%를 더 붙여가지고 어제 발생한 이자 10원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발생한 10원하고 합쳐가지고 120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또 하루 친구한테 하루만 더 이따가 줄게. 그러면은 또 첫날에 빌렸던 100원에 대해서 10원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130원 이자 130원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준단 말이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합계라 불러. 그러면 이건 하루 지났을 때 원리합계고, 이건 이틀 지났을 때 원리합계고, 이건 3일 지났을 때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걸 내가 다 더한 거 있잖아. 이거 다 더한 거. 다 더한 거란다.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는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했을 적에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10원 더해져 가지고 130원이 된 거잖아. 10원 더해져 가지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이 10원은 100원에 대한 이자이고, 이 10원도 100원에 대한 이자이고, 이 10원도 100원에 대한 이자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100원 곱하기 100분의 10, 100원 곱하기 100분의 10, 100원 곱하기 100분의 10. 계산식이 원래는 이렇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 0.1로 고칠 수가 있죠. 0.1 그리고 얘 셋은 덧셈을 하면 100 곱하기 0.1 곱하기 3 이렇게 고칠 수 있지. 그리고 다시 또 최종적으로 여기 100 여기 100 공통이 있잖아. 그럼 또 100으로 묶어. 1 더하기 0.1 3번 뭐 이런 얘기잖아.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예금이란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달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 이렇게 얘기해요. 달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라 그래. 이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이자 계산법이요. 자본주의 계산법이 은행이 생기기 이전의 계산법이요. 은행이 생기기 이전의 계산법. 그런데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래 계산합니다. 100원을 빌렸다. 하루 만에 10%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1을 곱해. 그런데 이때 한 푼도 못 주고 또 하루를 썼잖아. 그러면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다시 또 10%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둘째 날에는 금액이 1.1 제곱이 돼. 그리고 또 이날 한 푼도 못 돌려주고 하루가 더 지났다. 그러면 3일째 될 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1.1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변해.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100원에다가 10% 이자 붙인 금액은 100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인 게 이건 맞아. 달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랑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랑 다를 게 없어. 어느 계산법인지 간에. 그런데 둘째 날부터 계산할 때는 100원에 대해서 10%를 붙인 게 아니라 이 전체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10%를 붙인 거잖아. 그럼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마찬가지. 또 2일째 원금과 이자 총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또 10% 이자를 붙인 것이 세 번째 날 원리합계가 되잖아. 그럼 이자 부담이 또 더 커지겠지. 더 커지겠지. 이것이 합리적인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계산법. 요즘은 다 이렇게 계산해요. 복리법에 따라.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를 아시겠지?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설명하면 이래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200조 원의 매출이 있잖아. 한 해. 200조 매출. 너 물건 팔아서 얻은 대금을 다 합쳤더니 200조야. 좀 많지? 삼성전자가 좀 잘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근데 비용 이거 저거 뭐 다 나가고 나서 뭐가 나오 그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 비용을 다 제외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 개인으로 치면 순이익이지, 그지? 순이익. 그 영업이익이 한 30조쯤 될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 될깡 말깡 해.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을 주주한테 뭘 줘야 되냐면 주주한테 뭘 줘야 돼? 배당을 해야 돼. 주주 배당을 해야 돼. 주주 배당. 주식 한 개 갖고 있으면 돌아오는 배당금이 1,000원이 될까 말까거든. 1,000원이 될까 말까거든. 그런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 600만 명 막 이렇게 돼. 500만. 잠깐만. 나도 감이 잘 알아. 500만. 그런데 한 사람당 1,000원씩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억, 10억, 10억, 50억이야. 그러니까 주주 한 사람당 1,000원씩 배당을 해. 근데 이걸 1년에 많은 데는 4번을 하고 적은 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해. 배당을 안 하는 회사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니까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인기 있는 주식은요, 은행에 안 가. 은행에 안 가고 그 주식을 일반인들이 사면은 그 주식 판매 대금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는 거야. 주식을 그래서 추가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이걸 1년에 4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게 얼마나 그랬지 내가? 50억. 그럼 4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00억이지. 그런데 이 중에서도 기업의 예비 보유금이 또 필요하거든. 이 남은 거 이거 다 쓰고 치우고 그럴 순 없어. 그 다음에 R&D 예산 갖고 이거 한 50 절반 정도 투자하고 또 어디에 공장 지으면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이 돈이 사내 보유금으로 남는 거는 뭐 1조가 될까 말까지 한 해 지나갔을 때. 그런데 은행은요 그렇게 치면은 이 회사를 한 해 굴려가지고 그 돈을 번 사람들, 그러니까 경영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회사 주인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익률이라는 게 있거든. 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익률이 4% 정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200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뭐 재료 투자하고 뭐 다 투자하잖아.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이익률이 4% 이렇게밖에 안 돼. 4%, 5%, 6%. 그런데 은행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은행원을 고용하고
은행원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상품 판매하고 그 은행 저기 지점에 앉아가지고 그거 삼성전자가 저 반도체 만드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쉬운 거잖아. 딱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근데 이익률이 10%에 가까워. 그러니까 많이 남긴다는 뜻이야. 많이 남겨. 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주 상품이 뭐냐면은 개인 대출이야. 개인 대출. 개인 대출.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지금 이자를 한 2점 몇 프로 줄걸? 근데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6.7%뭐 이렇게 받아. 3배 받아, 3배. 3배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매년 이익이 남아 돌아가지고 걔네들이 뭘 하냐면은 연말쯤 되면은 보너스 잔치를 해. 보너스 잔치를.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은행원들 자기들끼리 보너스 잔치를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저기 부산에 아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한테는 좀 까마득한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걔가 은행에 취업을 했거든. 20대 후반이었나? 기업은행에 취업을 했었어. 기업은행. 기업은행이 부산에 취업을 했는데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화를 했는데 부산이 안 있더라고. 서울에 가 있더라고. 처음에 기업은행 취직했을 때는 저기 부산 어디 있었는데 사직동 그쪽에 있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보직이 바뀐 것인지 아주 잘 살더라. 아주 잘 살더라. 어지간하면 은행 가십시오. 가격이 좋 테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자, 그래가지고 적립금의 원리합계라는 건 이건 또 조금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쓸데없는 거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네. 아하, 이거 어떡한다.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월이야. 2월이야. 1월에 100원을 빌려. 1월에 100원을 빌리고 1월 초에 100원을 빌려. 그러면 1월 초에 100원을 빌린 곳을 1월 말에 갚으면 한 달이 지나잖아. 이 재미없는 내용에 역시 잠이 온다, 그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재미없는 내용에 포기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로 가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힘들게 했어. 등비수열. 일반항을 처당에다가 r을 n-1개 곱한 걸로 써라.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이 여기다가 6을 넣는 거니까 AR 5개 곱하면은 값이 18이 되고 16번째 항은 R 15개를 곱한 거니까 162가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건 A에다가 R을 10개 곱한 거죠. 그러면 우선은 요거 둘이 나눗셈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R 10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18로 나누면은 제가 얼마니? 그렇게나 많아? 맞네. 그러면은 R 5개는 얼마야?
3이겠지.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넣어.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6이겠지. 이제 물음에다 발 차례. A는 6이고요. R 10개는 9니까 54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충분히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나 지금 많이 기력이 딸리나 봐. 밀어붙이지를 못하네. 쭉쭉 내려가셔가지고 6번 해볼까요? 갑자기 웬 로그? 마찬가지로 일반항은 요런 꼴이다 생각을 하시고 A3을 이 자리에 AR 2개라고 해주자. 5의 세제곱. 여기 이 자리도 AR 12개는 얼마냐? 아니지, 요거까지 붙여야 되지.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가만 보니까 A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R도 한 개가 5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5 곱하기 5 12개 5 13개 13 되겠네요. 이 책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십 3번. 요거 둘이 R 몇 개 차이 날까? 항 번호가 2개 차이 나면 곱해져 있는 R의 개수가 2개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이건 R 제곱. 요거는 1개 차이가 나네요. R 10이 데려오고 이거 3 또는 마이너스 4.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는 말 때문에 등비는 3으로 확정. 넌 안 돼. 그 다음 요거는 항번호 2개 차이 나니까 R 2개, 항번호 3개 차이 나니까 R 3개. 3의 제곱 3의 세제곱 9 더하기 27 36. (17번) 17번.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 ARN-1 요래 넣을게요. 세 번째 항이라고요? 여기다 3을 넣으시면 돼요. AR 제곱은 9. 다섯 번째 항이라고요? 여기다 5를 넣으시면 돼. AR 4제곱은 27. 둘이 나누어라! 맞지? 나누면은 R 2개 3. 그걸 여기다가 넣어라. A는 3. 따라서 R은 뭐 루트 3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어째도 되고. 맞자? 그러면 A에는 3 곱하기 루트 3의 n-1승. 그것을 제곱을 한단 말이야? 어머. 제곱. 제곱을 하면 3제곱 곱하기 3의 n-1제곱 3의 n 더하기 1제곱 요래 되네요. 그것이 크다 700보다 크다 가 되려면
2의 거듭제곱이 3의 거듭제곱인 수 중에서 700보다 큰 숫자는 243 다음에 729 맞지? 그러니까 3의 5승은 243이고 3의 6승은 729니까 얘가 3의 6승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n이 5겠죠? 음. 26번. 너 오늘 국어 다녀왔지? 요즘 국어 재밌어? 안 재밌어? 그냥 하는 거야?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은 재밌잖아. 요즘도 문법 뭐 많이 하나? 문법, 국어 문법. 진짜 시험 치려고 국어를 가르친다고 봐야 된다. 이 정도 되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한국 사람한테 국어 문법 안 가르치면 누구한테 가르치겠노? 그 생각도 든다. 답답하다. 12와 972 사이에 x, y, z 972 집어넣어갖고 얘들이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12r 제곱 12r 세제곱 12r 4제곱 이라고 한다면 r 4제곱은 12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니? 6번 7번 들어갑니까? 7번 84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겠는데 8번 96 맞네. 그러고 한 번 더 들어간다. 따라서 R은 3 정도가 괜찮군요. 그죠? 그러면 Z에서 X를 뺀다고 하면 12R 세제곱 마이너스 12R인데 12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이 되겠군. 뭐 별로 재미없네. 지훈이가 국어도 재미없다는데 수학은 좀 재밌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팍팍 어려운 거는 안 되겠지만 조금 어려운 거 없나? (33번) 이거 의외다. 이거 로고가 자꾸 튀어나온다. 나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 이제 정신이 뭐 그냥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침에 말 안 듣는 애 있었다 그러지? 그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말 잘 듣는데 걔 때문에. 자, 이거 로그 성질에 따라 이것도 로그 성질에 따라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는가 의심스럽긴 한데 뭐 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로그 XAC는 로그 XB 제곱 이거네 이거.
맞자. 37번. 오랜만이다 유리함수. 몇 달 만이니? 12월에 기말 시험 치고 1월, 2월 한 2달 됐죠. A를 여기다가 넣으면 FA는 A분의 K, B를 여기다가 넣으면 B분의 K, 8을 여기다가 넣으면 8분의 K. 얘들 셋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앙을 사용을 하자. 제곱은 8A분의 K제곱, B제곱은 8A. 여기까지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A분의 K가 여기서 4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묻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K. 이거 좀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자연수 AB. 자연수 AB. 그런 말 있네.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네. 야, 여기서 뭐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지? 뭘 지정해 놓아야 되나? 우선은 이게 제곱수여야 하겠네. 이걸 꽤 맞춰야 되네. 저 부등식이 있구나. 그러면 A가 2면 B는 4. 이것밖에 없다. K는 16. 이거 K는 8. 맞지요? 요거밖에 없죠? 요 부등식 요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다 더하면은 14. 저 부등식을 내가 방금 봤습니다. 오늘 요거 등비수열까지 싹 다 숙제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설 연휴에 많이 쉴 수 있지 않아요? 아니야.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내가 등비수열 숙제는 반만 내줄게. 할 시간이 없다 하면은.
주.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다 내긴 내고 숙제를 시간이 없거든 좀 적게 해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42번 하고 46번도 하자. 그러면은 AN을 여기까지 써놓고 이거 별론가? 셋째형은 A1 더하기 8 AK는 A1 더하기 4K 빼기 4 A23은 A1 뭐가 이렇게 값이 커지냐? 저 K가 13 아니요 이거? 13? 원래 등차 수열이었던 애들을 늘어놓은 거잖아 이거. 그러면 항번호가 이것도 아니겠네. 잠깐 미안하다. 해봐야 될 것 같아. 23 넣고 척척차 90이구나.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 두 배가 요거 둘이 더한 거랑 같으니까 2A1 8K 마이너스 8 2A1 98 등차 중앙 이거 두 배 하면 요거 둘이 더한 거랑 같다. 이건 없어지고 8 나눠지네. 8 다 안 나눠지네. 뭐해? 8 이게 94가 아니고 90이구나. 맞지? 왜 이제 얘기해줘? 88 그쵸? 96 그렇다면 K13 처당을 구해야 되네.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뤄. 그러면 이건 그냥 1이고 얘는 이거 더하기 8이고 쟤는 저거는 뭐야? 13을 여기다 넣으면 A1 48 이래 되는 것이죠. 이게 등비수열을 이뤄요. 지금 이걸 내가 다 계산해서 쓴 거야. 중간에 있는 거 제곱합시다. 이거 둘이 곱합시다. 너희들 와. 나눠 먹을 수 있겠구나. 따라서 K와 첫째 항을 더하면 15 이쪽으로 갑니다. B제곱은 AC를 만족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ABC는 B 세제곱이라 할 수 있고 B는 2분의 1이다.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C는 4분의 1이고 B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더하기 C는 4를 빼야 하니까 8분의 17 이래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너무하네. 8의 제곱 17의 제곱에서 빼기 이거 두 개를 빼야 되니까 2분의 1. 진짜 너무하네. 8의 제곱 17의 제곱 빼기 이게 뭐야 32. 이거 289 빼기 32 257. 진짜 너무하네. 64분의 257. 거기에다가 B제곱을 더해야 되거든요. B제곱이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너는 64분의 257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요. 통분하면 64분의 3에다가 273 이래 되겠다. 불행히도 쟤는 약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볼까? 얘는 2분의 1 맞고요. AC는 4분의 1 맞고요. A 더하기 C는 8분의 17. 불행히도 이것도 맞고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64분의 289 마이너스 2분의 1도 맞고요. 30 되면은 257도 맞고요. 지나갑니다. 47번. 오늘은 47번까지 하고요. 숙제는 10쪽까지 할게요. 10쪽. 됐죠? 많지 않아. 내 키거든. 미리 많이 해놓으세요. 은빈아, 밀린 거. 너 이번 설에 놀고 밀린 거 안 하면 너 난리 난디? 밀린 거 다 해야 할걸요? 이거 둘이 갖다 놓으십시오. 내림차순 정리를 하여라. 어머, 이게 뭐야? 28이 왜 나와? 숫자가 꽤나 크네. 여기까지. 이것들이 방정식의 세 근을 의미하는 거지. 순서대로 하나는 A, 하나는 AR, 하나는 AR 제곱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세 근이. 그러면 세 근의 합을 하면 A, AR 제곱은 8분의 28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둘둘둘 계산하면 2
2분의 3인데 a 제곱 r a 제곱 r 세제곱 a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고요. 세근의 곱을 하면은 a r 세제곱은 8분의 1 이래 됩니다. 겨우 이런 힌트 하나를 주다니 실망입니다. AR은 2분의 1 한 개. 이거 뭐 어떻게 살지? 밑에 요거 AR 묶으면 A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이래야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네. 이걸로 바꿔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거 좋은 문제구나. 여기에 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좋아요. 아주 좋아. 24. K는 4 나왔습니다. 아주 좋았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조까지 숙제입니다.